안녕하세요, 윤력입니다. 반갑습니다. 저희가 지난 시간에 간단한 계산기 프로를 만들어 봤는데 오늘은 조금만 응용해 볼게요. 자, 어떻게 응용할 거냐면은 이렇게 바꿔 보려고 합니다. 지난 시간에는 계산하기라는 버튼이 하나가 있어요. 입력 박스는 똑같네요. 두 개가 있는데 그때는 계산하기라고 하면 덧셈만 됐었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그 썸 버튼이 두 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값을 입력합니다. 근데 문제는 지금은 버튼이 두 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덧셈 버튼 누르면 덧셈이 되고 뺄셈 버튼 누르면 뺄셈이 되는 거예요. 근데 전달되는 값은 2하고 15가 전달되는 건 똑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덧셈과 뺄셈 이걸 어떻게 식별하죠? 또는 어떻게 구별하죠? 저희가 덧셈을 할지 뺄셈을 할지를 서블릿이 그걸 판단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덧셈과 뺄셈이라고 하는 버튼 눌렀을 때 그것을 저희가 어떻게 식별할 수 있는지 그저 알아보는 그런 시간을 좀 갖도록 할게요. 자, 여기 add라고 하는 HTML이 있는데 요걸 조금 바꿔서 응용을 좀 하겠습니다. 그래서 add.html이 있는데 이거를 복사할 거예요. 그래서 Ctrl C 누르고 V 누를 겁니다. 그러면은 이름을 이제 저희가 지정해야 되는데 여기다가는 덧셈만 하는 것도 아니고 뺄셈 하는 것도 아니니까 그냥 calc라고 할게요. 좋아요. calculator.html 이렇게 하나 준비했고요. 그 다음에 여기도 add라고 한 서블릿이 있는데 그걸 조금 변형을 해서 calc.java라고 하나 추가하려고 합니다. 얘를 선택을 하고 Ctrl C와 V를 눌러주시면은 자, add가 아니고 calc로 바꿀게요.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여기 calc.java까지 이제 추가를 했어요. 자, 복사 붙여넣기 하면 항상 문제가 되는 게 이제 바꿀 건 바꿔줘야겠죠. 일단 calc.java를 열어보세요. 자, 그리고 이 탭을 선택을 하시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시면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Close Others라고 있습니다. Close Others에서 이걸 클릭하셔서 다른 코드들은 다 닫아주세요. 여기에서 이제 이 add라고 하는 것을 calc로 바꾸겠습니다. 됐어요. 자, 이렇게 바꾸시고 그 다음에 이제 calc.html 열어주셔서 자, 이 녀석이 있는데 이것도 calc라고 이름을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서블릿 코드를 제가 오른쪽에다 두고요. 그 다음에 HTML 코드를 왼쪽에다 둬서 나란히 두도록 할게요. 자, 이 상태에서 제가 버튼 하나를 더 추가할 거예요. 이때는 그 전에 뭐 계산기라고 하는 거 덧셈이라고 하는 걸 했다면 하나 더 추가해서 뺄셈이라고 하는 이름을 갖는 녀석을 하나 추가할 겁니다. 자, 그러니까 얘는 버튼이 두 개가 됐어요. 일단 저희는 덧셈도 클릭하면은 전송이 되고 뺄셈도 클릭하면 전송이 되도록 할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 두 가지를 이쪽에서는 어떻게 식별할 수 있을 것이냐, 이제 그게 문제인데요. 식별이 가능하기 때문에 제가 얘기하는 거죠. 일단 이걸 구현하지 말고 왼쪽에 있는 걸 실행해서 그 결과를 보면서 얘기하도록 할게요. 자, Ctrl F11 눌러서 요걸 한번 실행해 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 지금 창이 떴는데 저는 이거 눌러도 되고 또 이거 눌러도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두 개에 대한 그 차이점을 알기 위해서 값이 어떻게 전달되는지 그걸 좀 볼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개발자 도구를 열어볼 겁니다. 개발자 도구는 브라우저에서 여기 보시면은 도구 더보기 라고 하는 메뉴가 있어요. 도구 더보기에서 보시면은 개발자 도구가 있는데 이렇게 안 하면은 그냥 F12 그러니까 펑션 키 12번째 F12를 누르시면은 이렇게 개발자 도구가 열립니다. 이 개발자 도구에서 제가 이걸 좀 보려고 해요. 여기에 값을 입력을 하고 전송 버튼 누르면은 그 전송되는 데이터를 볼 수 있는 그러한 도구가 있습니다. 이 안에 위에 엘리먼트 콘솔 소스 네트워크 제가 웹 개발하다 보면은 이 내용을 계속해서 사용하게 될 것 같아요. 일단 저희는 네트워크라고 하는 탭을 선택을 하시고 여기 지금 아무것도 없어야 됩니다. 만약에 있다고 하면 이거 눌러서 클리어 해 주시고요. 이 상태에서 제가 여기다가 2를 넣고 여기다가 3을 넣어서 덧셈이라고 하는 거 한번 눌러보려고 합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서버에게 전달되는 그런 포스트되는 데이터를 한번 구경해 볼 수가 있어요. 한번 눌러볼게요. 하나, 둘, 셋. 자, 그럼 여기서 제가 그 요청했던 그런 문서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 여기서 요 calc라고 하는 걸 클릭해 볼게요. 그러면은 이 헤더 정보가 나오는데요. 요청할 때 사용되는 헤더 정보가 나오고요. 응답에서 온 그런 정보도 옵니다. 일단은 좀 내려가 보셔서 보시면은 폼 데이터라고 되어 있고요. 그 폼 데이터가 조금 정갈하게 정리가 돼서 나오는데 여기 뷰 소스를 한번 보시면은
정리되지 않은 형태를 볼 수 있어요. x는 2, y는 3. 자, 이렇게 값만 전달되고 있어요. x값과 y값만. 그럼 서버 쪽에서는 어떠한 버튼이 눌렀는지를 전혀 알 수가 없죠. 예, 근데 저희가 알 수 있게 할 수 있습니다. 자, 보세요. 자, 이번에 여기 와서 제가 버튼에다가는 이 밸류 값만 넣었지 네임 값을 안 넣었잖아요. 네임 값을 넣을 수 있어요. 자, 네임에다가 여기다가 이제 저희가 버튼 이렇게 할까요? 그냥 이름을 버튼이라고 했는데 원하시면 다른 이름 쓰셔도 돼요. 근데 이름을 두 개를 같은 거 넣었어요. 왜냐면은 다른 입력 그런 컨트롤들과 달리 이 버튼 같은 경우는 두 개를 다 클릭할 일은 없죠. 그러니까 버튼을 우리가 덧셈을 클릭하거나 또는 뺄셈을 클릭하는 거예요. 어쨌든 여기 인풋이라고 한 녀석은 그것이 텍스트박스든 그것이 버튼이든 중요한 거는 다 전달된다는 겁니다. 네임 값이 있으면. 얘도 만약에 네임이라는 게 없었으면 전달되는 게 없어요. 네임이 있기 때문에 전달되는 거고 네임이 있는 인풋이라고 하면 그 값이 다 전달됩니다. 근데 재밌는 거는 얘네들은 다 전달되지만 얘는 선택된 놈만 전달돼요. 그러니까 제가 만약에 덧셈이라는 버튼을 누르면은 덧셈이라는 그 값이 전달되고요. 뺄셈이라고 하는 버튼 클릭하면 뺄셈이라는 값이 전달됩니다. 이걸 버튼이라고 하니까 좀 느낌이 안 오는데 저희가 우리가 오퍼레이터라고 할까요? 자, 오퍼레이터라고 하면은 연산자라고 할 수 있으니까 그러면 이렇게 할게요. 그러니까 x값, y값, 오퍼레이터는 덧셈, 오퍼레이터는 뺄셈 이렇게 가는 겁니다. 한번 해볼게요. 저장을 하고요. 여기 와서는 새로 고침만 할게요. 자, 그리고 얘가 좀 있으니까 자, 다시 됐습니다. 뒤로 가서 다시 지우고요. 자, 새로 고침할게요. 다시 지울게요. 자, 제가 여기다가 2하고 3을 입력합니다. 자, 그리고 덧셈 눌러요. 자, 그 상태에서 이거 다시 한번 눌러볼게요. 그럼 아까와 달리 이 전달되는 정보가 좀 다를 거예요. 그러네요. x, y 값 전달되면서 오퍼레이터 덧셈이 눌렸거든요. 자, 소스 한번 볼까요? 자, 이렇게 전달돼요. 이 오퍼레이터는 이렇게 나오는데 이거는 URL 방식으로 한글이 전달되기에는 무리가 있기 때문에 URL에서 유효한 문자열로 인코딩 된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2와 3과 덧셈이라는 것이 전달되고 우린 그걸 서버 쪽에서는 받아가지고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퍼레이터가 덧셈이구나. 그러면 덧셈 연산하면 되는 거고요. 뺄셈 누르면 뺄셈이 전달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면은 이 값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뭘 할 수 있다? 예, 그렇죠. 이거 비교하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했으니까 여기 오셔서 그렇구나. 그러면 오퍼레이터 하나 더 오는구나. 그래서 여기서 오퍼레이터를 하나 저장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get 파라미터 해가지고 오퍼레이터라고 한 녀석을 전달받아서 이 오퍼레이터가 덧셈이면은 덧셈을 하면 되는 거고 뺄셈 하면 되는 거예요. 자, 이걸 기본값 주고요. 그 다음에 리절트에다가는 이게 덧셈일 수도 있고 뺄셈일 수도 있는 거죠. 두 가지가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 지금 if 오퍼레이터가 가지고 있는 값이 덧셈이면 그렇죠? 덧셈이면은 덧셈을 하면 되는 거고 자, 이제 else 그렇지 않으면은 일단 두 가지밖에 없으니까 else를 그냥 뺄셈이라고 할게요. 그럼 뺄셈을 하면 되는 겁니다. 그 결과를 돌려주면 되는 거예요. 그렇구나. 버튼이 두 개가 있으면 또 세 개가 있으면 그렇구나. 자, 그러면은 이렇게 한 상태에서 서버를 재시작해야 되는데 조금 아까 살짝 눈치 빠른 분도 아시겠지만 서버 재시작 됐어요. 자, 그럼 저는 화면만 다시 한번 갱신하고 다시 한번 실행해 볼게요. 자, 뒤로 가서 개발자 동은 닫고요. 새로 침하고 자, 2하고 1하고 뺄셈을 해볼게요. 우와. 그럼 2하고 1하고 덧셈 해볼게요. 우와. 잘 되죠, 그죠? 그렇구나. 이게 썸 버튼이 두 개가 있어도 그것에 따라서 서버에서 선택적으로 결과를 처리할 수 있겠구나. 자, 버튼이 두 개가 있어도 여러분들이 그 두 개를 선택적으로 처리할 수 있다는 얘기를 봤습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 시간에 돌아가겠습니다.